몇 배씩 레버리지를 이끌거나 시장을 맞추려고 트레이딩 하거나 할 때 항상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이나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엉덩이의 힘입니다. 머리 믿지 말고, 그리고 종목을 너무 분산하지 말고 한 개 내지 세 개 정도 집중해서 그것만 집중 투자하는 전략으로 해서 네 목표 달성할 때까지 시간여행하라고 전략을 짜드리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이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의 토박이로 지금 거의 20년째 살고 있는, 별명이 무국선생이라고 하는 이승조라고 합니다. 85년도에 대우증권, 그때는 경제연구소 전신이 조사부였습니다. 조사부에 취직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40년째 증권밥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30대 초반에 한번 크게 실패한 게, 너무 젊은 나이에 빨리 돈을 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실력이 아니고 시대가 벌어준 건데, 그때는 증권 대형화 자유화 해갖고 자본금을 3천억 만든다 해갖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입사할 때 대우증권이 동양증권과 삼보증권이 합해갖고 처음 만든 건데 자본금이 3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10배 정도, 3천억 정도 된다니까 제가 단순 계산으로 하더라도 이거 투자하면 크게 좀 돈 벌겠다 생각했는데, 그때가 대우증권이 액면가가 1,000원이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800원에 거래됐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단기간, 거의 한 3, 4년 만에 그 실제가 그렇게 됐고 57,000원에 빠져나왔으니까 계속 사놓은 게, 그러니까 그 시대가 벌어진 건데, 제가 제 실력이 그렇다 생각하고 번 돈이라 착각하고, 그때 이제 또 젊은 나이에 그렇게 벌었으니까 경제신문에서 취재가 와갖고 한번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내 능력만큼의 그 수준이 아닌 돈을 너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가 일으켜지고 리스크 관리하는데, 88년부터 92년 사이에 한번 시장이 급등했다가 꺾어지는 그 과정에서,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들 실감도 안 나겠지만 신용도 담보를 잡아줬습니다. 그때 신용에 대한 수급이 없으니까 신용을 담보로 해갖고 수급을 일으킬 때 제가 거기서 한번 크게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34, 5살에 이제 한번 좌절을 한번 했죠. 그때 재기하는데 한 거의 1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경험을, 레버리지만 일으키지 않으면 항상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반토막 됐어도 기다리면 수익 나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 시간을 못 맞출 뿐이지, 그 사이에는 다른 일을 하든지 다른 노력해서 그 종목을 복구하는데 총력을 다하게끔 하는데, 우리가 그 젊은 분들이나 지금도 다치는 분들이 내가 한 자금 규모에 몇 배씩 레버리지를 이끌거나 시장을 맞추려고 트레이딩 하거나 할 때 항상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이나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엉덩이의 힘입니다. 머리 믿지 말고, 그리고 종목을 너무 분산하지 말고 한 개 내지 세 개 정도 집중해서 그것만 집중 투자하는 전략으로 해서 네 목표 달성할 때까지 시간여행하라고 전략을 짜드리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이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머리를 믿고 자꾸, 어떤 때는 내가 투자한 게 3, 4년을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팔고 딴 거 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네가 믿고 투자하고 미래가 보이는 종목이라면 시간이 언제가 됐던 간에 그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가는 그 힘을 근력이라고 표현하듯이 키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을 한 주기로 이렇게 호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을 한 4번째 겪어보니까 10년도 빨라요. 그런데 이제 젊으니까 자꾸 그냥 빨리빨리 회전하거나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10년을 한 주기로 목표 달성할 때까지 집중 투자하자.
그래서 그거를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따라온 애들은 웬만큼 부를 일으키는 애들이 많고, 아직도 지머리 믿고 그냥 계속 트레이딩하는 제자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제가 경험에 의한 건데, 분산 투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들 그 분산 투자라고 그러면 저는 그 회사 돈이나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나 권하지, 내 개인 자산 주식은 한 딱 두세 개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을 분산시키면은 그 각각의 종목마다 따라서의 그 호흡이나 그 인생이 다 거기에 다 엮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분산 투자는 절대 실전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회사에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운영하거나 펀드를 운영하거나 할 때 그런 큰 자금들 중심으로 할 때는 분산을 하지만, 네 개인 자산을 할 때는 그냥 그 종목을 진짜 집중 탐구해 갖고 하나 내지 세 개 정도로 해내면 그 기업을 완전히 그냥 속속 들이다 파헤쳐야 되거든요. 그 종목을 할 때 그 회사하고 인생을 같이 묻어라 정도까지 그런 그 호흡을 권해드리기 때문에, 그래갖고 분산 투자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 키워갖고 부자 만든 종목들이 유명한 종목들이 몇 개 돼요.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도 10,000원대부터 10만 원 간다고 노래 불러갖고 이제 만나는 사람이나 제자들한테 했는데, 그거를 지금 2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까지 갈 때까지 딱 내가 3명 정도 다 나오거나 뭐 떠나거나 중간에 오히려 손절하고 나오거나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을 믿지를 않거든요. 갔더니 예를 들어서 4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빠졌다가 2만 원에서 만 원에서 거의 3년간 또 늪을 겼다가, 그 다음에 그때 또 부정적인 얘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철도청에서 뭐 영업 정지까지 시키고 뭐 입찰 정지까지 시키고 뭐 각종 그 험난한 과정이 많거든요. 그거를 실제 투자할 때는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가 만 원 되거나 그럴 때 저는 네가 알바든지 해갖고 더 사라고 그러거든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 그리고 나중에 어느 목표일 때 대응하는데, 우리 특히 젊을수록 똑똑하신 분들은 자꾸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걸 팔아서 뭔가 딴 거, 그때마다 미인주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자꾸 이동하거나 해갖고 가는 그런 투자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워렌 버핏을 그분은 한 종목 갖고 40년 동안이나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호흡은 안 되더라도 한 너 3년은 한 번씩 해봐라. 3년 한 번 해본 적 있냐? 그 3년을 한 번 해보면 10년 간다. 뭐 이렇게 훈련을 시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진짜 말은 쉬워도. 그런데 저는 제자들 되는 사람들한테는 주식시장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매매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직업이 아닌 한. 그리고 지가 투자하는 것들은 가끔 가다가 돈 생길 때 이 시점에서 더 들어갈 건지 뭐 그것만 판단할 때나 하고. 그래서 제가 시대를 이끄는 종목들을 자꾸 발굴해내는데 총력을 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등분 매매 기준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 모든 시세에 모든 정보가 녹아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 시세에 영향을 주지만, 내부자라는 분들, 그 다음에 대주주, 그 다음에 또 이 회사를 잘 아시는 분들, 기관들, 거기에도 그 시세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정규 분포로 4등분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네 호흡대로, 그래, 너 데이 트레이딩 하면 60분봉이나 120분봉으로 그걸 한 세상 놓고 4등분해서 싸워보든지, 1년이면 52주 아닙니까? 52주의 고가 저가를 4등분 해갖고 거기에 각각의 4등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높이를 4등분 하다 보면 바닥에서 25%, 50%, 75% 꼭지, 요 기간의 날짜들이 며칠씩 있는지를 통계를 다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량이 다 다르거든요. 누적 수량. 그리고 거기에 또 이벤트가 어떤 거 있는지 다 기록해서 이 평균값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해갖고 하나의 단순 로직을 만들어갖고 어느 기준 오면 때리고 어느 기준 오면 사고 어떤 시스템 로직을 하나 만들어서 갖다 얘기해서 머리로 하지 말고 시스템화 시켜서 트레이딩 해봐라라는 기준으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초등학교의 지식만 있어도 되는 그런 분들이 아주 쉽게 그것도 뭔가 분석하지 않고 시스템 로직화 시켜갖고 어떤 대상을 어떤 호흡으로 매매하는 하나의 시스템 기법을 하나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앞으로 자꾸 머리 쓰지 말게 하려고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가 매크로를 자꾸 분석하고 그다음에 요새 유튜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에 휩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연준이 금리 인상 때 누구는 올라간다, 누구는 떨어진다. 그거를 내가 중심이 나한테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공부하려면 박사학위 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사도 못 맞히는 거를 그 일반 투자자들이 그 맞출 수도 있고 또 맞춰도 또 정답도 아니더라고요. 실전에서는 그 시간차의 오차 때문에 실수할 때도 생각대로는 됐지만 내 실제 매매는 반대로 가는 경우도 허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나이 많으신 분들 요새 의외로 제가 접목해보면 겁도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들고 와갖고요. 그런 분들이 어떠한 당하지 마시고 로직대로 매매할 수 있는 하나의 단순 방법이 없을까라고 그리고 트레이딩은 단타로 하셔도 되고 장기적으로 시간 여행해도 되고 그럼 호흡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들어서 한번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이 드신 분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갖고 4등 법칙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은행 이자 넣어봤자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느 기준에서는 1,000만 원, 어느 기준에서는 2,000만 원, 어느 기준에서는 이렇게 넣는 기준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2주 삼성전자 고가 저가라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88,000원과 5만 원입니다. 그럼 그럼 8만 원과 5만 원 쳐요. 그러면 3만 원 진폭 아닙니까? 반이 15,000원이니까 6만 5천 원 아닙니까? 그리고 75% 능선, 25% 능선이면 75%가 고점만 오면 그냥 팔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을 지지하거나 그 아래 오면 한번 판 거를 다시 사보고 그러면서 요 안에서만 트레이딩 해갖고 예를 들어서 금액 베이스에 따라서 트레이딩 하다 보면 저는 생활비 이상은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갖고도. 은행 이자보다는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고 종목을 다양화시켜 갖고 그냥 이것도 10개, 20개 해서 하려면 각각의 마다의 그 진폭이나 호흡이 달라요. 그런 거를 판단 못 하신 분들은 또 잘못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산후부 법칙은 주로 5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의 학력이 그래도 안 되시더라도 그 수많은 그걸 분석을 못 하시더라도 수치만 갖고도 사고팔고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접근 방법을 너 자신부터 파악을 하라고 그러고 네가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미디어 쪽에 속해 있다라든지 뭐 나는 철강업 쪽에 속해 있는 업종에서 대표되는 기업 하나 선정해서 그거 갖고 시작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묘하게 자기가 소속해 있거나 그러면 그 회사 그 갖다 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너무 나는 자신 있게 안다 생각하고 다른 걸 자꾸 찾아다니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가 아는 쪽에서 먼저 해라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익숙하고 친근하고 좋아하는 쪽. 나 게임 좋아해요. 게임에서 찾아라고. 나는 엔터 쪽 좋아해요. 막 그쪽에 막 그냥 광고 나면 그럼 엔터 쪽. 나 야구 무지 좋아해요. 그럼 야구 관련된 업황을 하는 회사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거 갖고만 먼저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찾는다는 게 저는 그 욕심을 버리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템버거를 자꾸 이렇게 보면 템버거를 찾으려고 그러시잖아요. 템버거. 그거 진짜 운빨, 기운빨입니다. 운이 있어야 템버거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게 미래에 이렇게 성장성이
다들 템버거라고 떠드는 거 보면 벌써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초창기에는 이게 템버가 될지 망할 건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템버거를 찾는 욕심보다는 네가 아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뭔가 그 시대에 어떤 관통할 수 있는 그 큰 어떤 그림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거기에 단어라는데 재생의학 쪽에서 하나 찾고 싶고, 재생의학. 이제 인간이 이제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주기세포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 재생의학 쪽에 한번 큰 그림이 한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는 기업 하나 찾아보시고, 또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우주로 갈 것 같거든요. 우주나 그리고 또 로봇의 세상이 한번 될 것 같고요. 그럼 우주하고 로봇 중에서 아직도 수익은 못 냅니다, 기업들이. 근데 수익은 못 내는데 나중에 그거에 리딩 스톡이 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하나 선정해서 거기서 이제 시간 무시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재생의학에서, 그 다음에 로봇에서, 우주 쪽에서 한번 이렇게 종목을 찾는 훈련을 한번 해보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는 어떤 큰 그림이 또 하나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수출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가만히 보시면 지금 굉장히 그 뭔가 혼돈이나 뭔가 이렇게 그동안 60년부터 지금까지 온 이거가 진짜 시험대에 놓여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저는 부산을 거점으로 북극 항로 쪽 같아요. 저는 재생의학에서는 차병원, 차바이텍 얘기하고 있고요. 물류에서는 산업은행이 분명히 매도자의 시각으로 저 HMM을 누구한테, 요새는 포스코 얘기하는데 HMM이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나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에서는 뭐 대표되는 종목들, 우리 그 공기업들,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이미 지금은 거의 바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와 연계해서 걔네들이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그 우리 가다에서 우주에 보낼 수 있는 그 중소형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이노스페이스라든지 캠코아이로 몇 가지 종목들 갖고 시간 여행하시는 게 어떻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관통되는 거는 그냥 적립식으로 그냥 10년 후에 보자. 지금 나오는 데이터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10년 후에 보자. 그냥 10년을 한 주기로. 이런 게 하나의 큰 그림의 그 시대적으로 할 때는 최소한 10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2차 전지가 한번 크게 홈모 있다고 했지만 이것도 그렇게 기다가 한 3년을 꽃이 피다가 완전히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큰 시대적인 어떤 물줄기를 주는 거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 투자에는 10년의 호흡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냥 우리 정기 예금 듣는다 생각하고 정기 적금 듣는다 생각하고 그것만 일정한 기준으로 해갖고 계속 사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하기를 권하고, 뭐 일부 자금이 여유 있다면 그렇게 하는 호흡과 4등분 법칙으로 그 종목 하는 걸 이렇게 교차하다 보면 실력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매출액 기준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000억, 3,000억, 9,000억, 1조 넘을 때가 이제 큰, 그 1조에서 이제 3조, 5조, 10조. 그래서 진짜가 되려면 1,000억짜리가 10조 되는 사이즈 되면 진짜 엄청난 성공을 하신 겁니다. 최근에 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등등등등들이 그러한 에너지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는 HMM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들 쭉 갈 때 한전기술을 제가 굉장히 큰 시대적인 원전에서 지금 거의 3년째 한전기술만 제자들 중에서도 그만 매매하는데 아직 1조가 안 돼요. 매출이 5천억입니다. 저는 그 기업이 한 10조 가는 세상이 될 때까지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한전기술이 매출이 5천억짜리가 10조 됐어요. 그럼 주가는 얼마가 있을까요? 생각 안 하려고 그 10조를 목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타켓을 잡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현 정부가 맨 처음에 이제 해서 5천을 얘기했지만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7대3으로 권력 싸움 같아요. 부동산파하고 주식파인데 주식파가 약한 것 같아요. 부동산 쪽의 에너지가 70이고
그 다음에 주식 에너지가 한 30% 정도. 이 권력 싸움은 저는 주식이 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뮤추얼 펀드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MSCI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외국 계례지만 미국 본토 자금은 우리나라는 건들지 않습니다. 아시아 쪽 자금입니다. 아시아 쪽에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나 이렇게 내부 들여다보면요, 다 중국계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계 호흡의 자금 운용의 CIO나 이런 사람들의 변동성에서 이용당하는 시장이지 그들이 추세적으로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5천을 가고 뭔가 큰 그림 가려면 미국 본토 자금의 뮤추얼 펀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은 MSCI 기초지수에 편입이 돼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5천이 뭡니까? 돈 더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저는 30만 원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 가능성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저는 보이지 않게 지금 때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융자산이 우리나라 자산을 편입시켜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한 3년 정도 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3년 이후까지는 저는 5천 원 아니더라도 한 4, 5천 원, 4천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0만 전자는 반드시 넘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주식 투자는 좀 삼성전자 갖고 롱으로 해서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저는 1년 코스로는 미국이나 이런 쪽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우리보다는.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이게 비정상적 전략 같거든요. 국가 자본주의로 어떤 면에서는 이 트럼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중국을 모델화 시키면서 중국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국가 자본주의에 완전히.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게 지금 먹혀 들어가지만 반드시 한번 부러지는 후유증이 한번 있을 것 같거든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나 신의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의 미국의 온위주의가 분명히 한번 부러진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 자본주의 시대로 가면 이게 전쟁의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의 시대가 이게 제발 세계전으로 확산은 안 되기만 바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 간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우리나라도 이 이해 집단들의 희생양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 힘든 10년의 세상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스스로의 노후는 스스로, 국가 자본주의 세대에서는 금융전사 사고로 네가 스스로 지켜고, 그 다음에 네 자산은 네가 키워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전사적 사고가 돼야 된다라고 자꾸 제자들한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군이 3년 안에 뭔가 쪼그라지냐, 그래도 좀 괜찮아지느냐가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징후가 엔비디아나 팔란티아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부러지면 그 징후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나마 엔비디아는 지금 하락하는데 이거를 알파벳이나 브로드컴이나 다른 AI, 여기도 지금 권력 다툼이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샘 올트만의 연결고리에 AI 칩 동맹 세력, 이게 엔비디아 팔란티의 반대 세력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되냐가 또 중요한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이나 5개월 안에 결판이 날 것 같아요. 3개월이나 5개월 정도에 미국이 금리 인하가 확정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거세 경제 변수의 노이즈가 통제 불능으로 될 때 이제 한번 부러짐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저는 미국 시장은 해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요새 한국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또 미국으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저는 반반 분산이 낫지 쏠림은 나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실전 매매는 만만한 위치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요새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지만 전체 자산의 30 내지 50%는 현금 갖고 있어라. 그러다가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옛날 그 엔켈이 8월 5일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짓에 4월 9일 부러짐이나 이런 나올 때 그 돈 갖고 승부를 걸면 그때 수익률이 네가 1년 장사한 것보다 훨씬 날 테니까 그런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현금을 안 쓰는 카드를 쓰다 보면 생각지도 않던 부러짐의 변동이 계속 나올 거다. 그거를 이용하는 전략을 세우지 그게 언제 나옵니까? 라고 죽들고 맞출 생각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나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트레이딩 하라고 그럽니다. 아까 시대를 흐르고 있는 그런 거는 시간 여행에서 정시하지만 지금 우리가 3,200 오늘 50이더라고요. 3,250. 미국도 나스닥도 지금 21,800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지만 저는 언제든지 인덱스로 10% 이상 부러지면 항상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 10% 정도 부러질 때 들어가시고 지금 보면 상단에 점점석 다 우리나라로 그렇고 저는 여기서 3,500 바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3,300과 3,100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심하면 1년 동안. 미국 시장도 2만과 2만 3천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주도주만 뺑뺑이 계속 순환시키는 장 같거든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건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대표되는 종목이 20, 30% 급락할 때나 들어가는. 그러면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150%면 매력이에요. 이번에 테슬라도 그런 기준으로 450% 때려갖고 200불 초입 올 때 무조건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3, 40% 부러지는 데는 항상 나온다고요. 그런 대상만 찾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은 전체 인덱스가 갑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인덱스가 하더라도 20, 30% 부러지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이게 롱숏이 점점 차별화되거든요. 이렇게 박스장에서는요, 가장 특징이 30% 가고 70% 부러집니다. 이게 30%를 보내기 위해서 이게 다 희생양이 새로 유급이 안 되거든요. 그게 시장의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아까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갖다 얘기해서 한두 종목 갖고 시간 여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두 종목 갖고 기계적인 사등급 매매 법칙으로 로직 만들어서 트레이딩 하시든지 여기에 너무 종속되지 말아라. 그리고 공부한 성적과 책 읽는 성적하고 주식 수익률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너무들 많아요. 그럼 정보의 홍수거든요. 거기 속에서 자꾸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기빨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목을 압축하다 보면 그런데 안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놀란 게 갖다 해서 뭐 몇 시부터 몇 프로는 뭐 3%, 몇 시부터 몇 프로는 어디 프로. 아주 온 거를 아니 기 안 빨리세요? 이건 완전히 대학생보다 더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 필기 끔찍하게 하시고 이래요. 그래서 나한테 갖고 온 게 2만 원 걸로 10권을 갖고 오신 분 계세요. 그래서 성적 어떠십니까? 또상 깡통 당하세요. 너무 많이 하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새 그나마 능력되는 게 그런 처방전은 잘 내립니다. 그분한테 딱 하나 삼성전자만 하시고 이거 다 버리시고 그 다음에 운동이나 하시고 이러다가 골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하고 좀 멀리 있게끔 만든 그런 그 처방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제가 요새 가장 설거리들이 그런 인연 되시는 분들은 이제 처방 그런 거는 가끔가다 해드립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이게 공부는 이런 게 시간 투여당의 성과는 나오는데 이 투자 세상은 공부 투여당의 성과가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화시키고 그냥 뚝심 있게 한 종목 해갖고 편하게 매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까 삼성전자, SK하니지만 아니면 아까 얘기한 HMM이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기술 딱 좋지 않습니까? 매출 한 10조 될 것 같거든요. 5천억짜리가. 그럼 10조 될 때까지 그 종목만 매매해 보는 겁니다. 딴 거. 그러면 뭐 연준에 누가 뭐라고 떠들든 뭐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그 기업이 수주 매출 실적의 분기별로 매출과 여기에서 책 보면 P미니, P맥스파라고 표현하거든요. 분기 고점 저점에 매출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 선을 그려놓는 그것만 보시더라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거 훈련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